자, 다음은 문항 5번 고려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문항 한번 확인하고 관련된 주제 선생님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여기 안 나오지만 선생님이 말로 설명할 테니까 모의고사 5월 모의고사 5번 문항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제시된 것들 윤관의 건의, 그 다음에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거 나오면 요거는 뭐예요, 여러분? 별무반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윤관, 별무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기병 위주의 여진 정벌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고려 시대의 여진과 관련된 여진 관계와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이 윤관의 별무반을 창설해서 성과가 뭐였습니까? 바로 2번 동북 구성의 축조가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 체크를 하면 되고 나머지 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화비 건립이라고 나오는데 아직 요거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 척화비는 흥선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하면서 세운 비를 얘기하는 거죠. 외국과 교역하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세운 비를 얘기합니다. 한강 유역 확보와 관련돼서는 삼국시대에 이 삼국이 항쟁을 하면서 한강을 유역을 누가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 다음 사군 육진 나오면 이거는 조선 세종 때 있었던 일이겠죠. 그 다음에 당해 산동지방 공격. 이거는 우리 문항 2번 할 때도 발해와 관련된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서도 한번 확인을 했던 내용입니다. 발해가 당나라를 먼저 선제 공격했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왕때였습니까? 무왕 때, 발해 무왕 때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고려의 대외 관계는 거란, 그 다음 여진, 그 다음 몽골, 송나라, 다양한 나라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대외 관계는 잘 정리를 해놔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려가 성립하고 나서 거란이 우리나라에 침입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 단계로 나눠져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 단계가 서희가 첫 번째 외교 담판으로 강동 6주를 확보한 게 1차 침입에 있었던 일이고 2차는 우리나라가 이 강동 6주까지 확보를 하고 나서도 송과 계속 연락을 하게 되니까 이 송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에 반발해서 침입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생략되어 있지만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적어보면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침입하고 양규가 활약해서 격퇴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3차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강감찬 장군이 활약을 했고 그 다음에 귀주대첩을 통해서 거란군을 격퇴했고 천리장성을 축조한다라는 내용까지 했었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지도를 지금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거란이 이제 여기 있었던 지역, 여러분이 이제 위치를 조금 기억을 해야 될 게, 고려가 여기 있고, 거란이 여기, 그 다음에 여진이 나중에 발흥하고 나서는 여기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지역이 강동육주가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요 위치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진과의 관계 한번 선생님하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진 아까 전에 문항에 나왔던 것처럼 여기 윤관이라는 사람의 건의로 별무반이 창설된다라고 했습니다.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구성된다. 문항에 있었던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만든 이유가 기병 위주의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성과는 동북 구성이 설치가 되었지만 이내 이 여진이 계속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수비가 굉장히 곤란한, 그러니까 고려는 그 지역에 사람들이 별로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여진에게 곧 반환한다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이 여진은 금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금을 세우고 우리나라에 군신 관계를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이자겸이 이 군신 관계 요구를 수용한다라고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고려의 대외 관계를 할 때 알아야 되는 내용이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이 더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습니다. 고려는 다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해동천하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원적 세계관, 천하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각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체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고려 역시 중국과 이런 관계들을 맺고 있지만 우리 고려가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당시에 고려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은 거란도 있고 여진도 있고 송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 후기가 되게 되면 등장하게 되는 나라, 몽골족, 원나라까지 있게 되죠. 그러면서 국제 질서, 다원적인 국제 질서가 형성되었다라는 말로 이 시대를 표현을 하는데, 송의 국방력이 약화가 됐고 북방 민족들, 거란 여진족이 흥기를 하게 되면서 탄력적으로 대외 관계를 형성하고 대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동천하 의식 인식이라고 해서 중국 및 북방 민족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으면서도 고려가 중심이 되는 세계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독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려 국왕은 스스로 황제를 칭하기도 하고 고려 광종 때 광덕 중풍과 같은 독자적인 연호도 사용하고 스스로를 천자라고 표현, 그 다음에 폐하라는 용어 같은 것들을 사용한 거에서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풍입송이라고 해서 해동의 천자이신 지금 황제에 이르러라고 하는데, 이 황제는 중국의 황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고려 스스로를 부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남만과 북적이 스스로 우리 조정에 와서 보물들을 우리에게 바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이 송나라가 매번 왕을 포상하는 글을 보내왔고, 거란은 왕의 생신을 축하하는 의례를 보내왔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이런 보배, 그 다음에 글도 보내준다, 생신도 축하한다, 여진도 토지와 관문에 들어와서 토지와 주택을 받아갔다라는 이 모든 내용들이 해동천하 인식을 나타내는 게 되겠죠. 여기 보면은 송, 거란 문물을 도입하고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는 그들과 조공책봉 관계를 형성하였으나 안으로는 황제국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이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별도의 고려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독자적인 세계관 해동천하라고 한다. 강대국 중심의 일원적 천하관이 아닌 다원적 세계관에 토대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해동천하 인식, 다원적 세계관 하면은 고려 시대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항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